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연 광주 송정역사가 호남의 새 관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의 재정 지원 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 하면서 내일 국회 통과도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타이어조합원의 분신 사망 원인과 관련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부분 파업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 하루 최악의 겨울 황사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도 황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한 광주 송정역은 교통의 거점이자 광주의 관문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지난 며칠간 살펴봤더니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걸 생각하면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외지인의 시선으로 김인정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광주 송정역 대합실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예전 송정역에 비해 훨씬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의자 외에는 따로 휴게 공간이 없어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모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쇼핑센터나 식당, 서점,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편의점만 하나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지금 TV만 보고 있고 보다시피 아이스크림 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게. 송정역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옛 송정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은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이게 열차 올 때 되면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교통이 엄청 심각해. 교통 정체가. 공사 때문에 역에서 멀리 옮겨진 관광 안내소는 택시 승강장이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I've tried to just go this corner to ask something, but nobody's there. And some tables, and sometimes it's just in Korean, no in English. 외지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 주변 숙박업소는 반경 2km 안에 여관 18개와 여인숙 20개가 전부. 호텔급 관광 숙박업소는 역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정역 창으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역 주변 경관입니다. 송정역에서 나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물스럽게 깨진 유리문과 쓰레기가 가득 들어차 역한 냄새를 풍기는 폐가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이 골목은. 근데 외국인들도 많이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조금 더 떨어진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송정역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연계돼야 마땅한데 지금 당장은 돼 있는 게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송정역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지만 준비된 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통편이나 버스나 이런 게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이 오기가 힘들어서 버스나 이런 걸 노선을 더 늘리면 여기 광주 놀러 오시는 분들도 더 관광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 송정역을 오가는 노선이 14개가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광주시는 아직도 노선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온 건 없어요. 첨단에 이제 좀 멀리 없어. 그래서 다 2번을 타야 돼. 시외버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신역사와 함께 편의시설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정역에서 내린 시민들이 시외버스로 갈 수 있는 시구는 현재로서는 나주와 영광밖에 없습니다. 택시 역시 정류장이 좁아 열차 도착 시간이 되면 일대가 주차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의 환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2년 전부터 복합 환승센터 준비에 나섰지만 아직 땅도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 확보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 토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코레일 간에 그런 이견이 있었고요. 호남 고속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는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지만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준비와 대처 때문에 이용객과 시민들의 큰 불평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열차 타고 왕래하신 분들은 편리하셨겠지만 표 구하기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절 이용객 수에 비해서 호남선 운행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출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열차는 귀성 귀경객들에게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호남선 열차표 구하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경부선은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반면에 호남선은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는 4월 서울 광주 1시간 30분대 속도 혁명이 시작되더라도 이런 불편은 조금 더 나아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영남권과 비교해서 KTX 운행 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설 연휴 귀성 귀경 통행 수요를 분석한 결과 영남권은 132만 7천 명, 호남은 63만 6천 명으로 호남선이 영남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남선 KTX 운행 편수는 대구를 기준으로 한 경부선 KTX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면 호남선 KTX를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편 증편 가지고는 이 고속철 시대의 그 운행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폭 증표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철보다 10년 남짓 늦게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이 뒤늦게나마 제 역할을 하려면 운행 편수를 하루빨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힌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암초를 또 만났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만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막후 접촉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아시아 전당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해당 상임위가 내일 열리지만 전당 법안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화전당을 일정 기간 국가가 운영하고 난 뒤 법인화하자며 전당의 운영 주체를 놓고 제동을 걸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재정지원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당 법안 개정안에서 전당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으로 못 박지 말고 그냥 법적 지원 근거만 두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두자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 명문화가 전례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야당은 전당 법안을 광주 법안으로 보고 있는 여당의 시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당 법안이 내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당의 9월 개관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표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서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 법안의 우선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전당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금호타이어의 노사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도급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사측은 도급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재기 씨의 분신 원인을 두고 금호타이어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의 특별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분신은 회사 측이 추진하고 있는 도급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지금까지 500개가 넘는 직무에서 도급화가 완료됐는데도 사측이 또다시 48개 직무에서 무리하게 도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화 저지를 위해서, 도급화 철회를 위해서 전 조합원들의 단결을 해서 투쟁에 나가서 꼭 철회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김 씨가 유서의 도급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도급화가 되더라도 김 씨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김 씨가 일하는 직무에 도급직 직원들이 투입되고 김 씨는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현장으로 전환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급화 문제는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노조와 합의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신으로 촉발된 금호타이어의 노사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에 대한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대주주인 IBK펀드는 오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한 매각 가격을 금호그룹에 최종 제시했습니다. 금호고속의 매각가는 현금 창출 능력과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5천억 원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그룹은 제시된 인수금액을 검토해 다음 달 9일까지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광주시청이 홍어 그림으로 비하돼 있어 광주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붉은색 국기 모양의 홍어 그림이 합성된 이미지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홍어 그림은 특정 단체가 호남을 비하할 때 악용하는 것으로 5.18 역사 왜곡 등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는 구글 측에 해당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겨울 황사가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황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연무의 불청객 황사가 뒤섞이면서 새벽부터 희뿌연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봄이 아닌 겨울철에 황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황사 때문에 쓰고 나왔죠. 공기가 지금 부엽고 안 좋아서. 이번 황사는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의 메마른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발생했습니다. 황사 농도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졌고 오후 4시를 기해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황사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3월에도 황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봄철 기상 전망에서 황사 발원지가 무척 건조해 3월 초반에 꽃샘추위와 함께 대형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의 경우 농협 15곳을 포함해 17곳,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77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는 3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신종플루로 입원한 50대 여성이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경찰서에 따르면 52살 서모 씨가 여수의 한 의원에서 신종플루 진단을 받고 2차례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뒤 지난 19일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아 2달치만 예산을 편성한 광주의 경우 3월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오는 26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일부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최근 동구 지역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 3곳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설 명절에도 등교시키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다음 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재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시도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